자, 그러면은 뭐 저 얘기 다 한 거예요? 자기 유수? 아, 네. 지난주. 그럼 댓글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담배도 못 피고. 아, 유튜브가 불편하네 이거. 요즘 하지 마. 네. 이렇게. 제가 무음으로 해놨어가지고 소리를 켰습니다. 자, 잠깐만요. 31화. 서패션 라디오 31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라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우입니다. 준이입니다. 아, 처음부터 준이 하면 안 되네. 이승준입니다. 위험해. 네, 알겠어요. 네. 자, 우리가 벌써 30일화가 되었고, 복싱남녀부터 하면 한 200화 가까이 되었죠? 200화 넘지 않나요? 안 넘나? 세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 약 2년 전부터 말만 하던 네, 그쵸. 물론 유튜브 용으로 뭔가를 올리긴 했지만 그쵸. 이번에는 뭔가 심기일전해서 앞에 보이는 믹서도 사고 네, 물론 쓰고 네. 실패했습니다. 네. 사용에. 연결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샀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게 이 2만원 거 샀는데 안 돼요, 문제는. 이게 아직 안 돼갖고 다음 주부터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냐? 아니에요. 사용- 저는 확실히 알고 뺐죠. 있었어요. 이거 뺐어요. 못 쓸 것 같다. 근데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원래 이런 자자들이 되면은 그러면 되네요 그러면 좋아하고 안 되면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이지랄 떠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가져왔는데 메모리 카드 안 가져오신 분이 맞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평론가들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가급적 멀리하세요. 네, 아무튼 뭐랄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오늘은 이제 유튜브용으로도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서 둥글게 안 앉았더니 좀 어색하네요. 아, 어색하구나. 네. 이게 원래 안 하던 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얼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첫 하다 보니까 좀 어감이 있는데 그거 좀 감안하고 얼진 않았는데 졸리네요. 듣고 우리 봐주시면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거든요. 어. 준비하면 지금 온지 2시간 걸렸는 것 같아요. 늦게 오셨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시간.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승준은 어찌 보냈습니까? 아, 저는 드디어 금요일 마지막 근무를 스와이프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했어요. 아니 끝이야? 네, 오. 이제 자유. 박수 쳐도 되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누가 하나 좋아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희 형하고 면담했나요? 대표님 바빠가지고 따로 뵙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차에 피를 미루면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소감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스와이프에서 너무 진짜 큰 발전하고 스와이프에서 정말 재밌게 2년 넘게 일해가지고 제가 사실 저도 윤수영한테 맨날 뭐라고 했지만 회사를 오래 다니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모드나인도 사실은 되게 오래 막 다녔다기보다는 하프타임으로 근무하고 하니까 약간 프리랜서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야근의 혹독함이라든지. 야, 여러분 많은 걸 배우고 엄청 발전한 게 이겁니다. 그럼요. 그 전에 쓰레기였는데. 옛날에 내 발로 기어다녔어요. 내 발로 기어다녔는데 지금 지나간 거예요. 요즘 개무시해? 미안하네. 걔한테 미안하네. 너무하네 다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와이프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약간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업무가 과중한 채로 일이 끝난 건 아니어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나요? 뭐 이벤트들이 취소되고 있어서 뭐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걱정이에요 진짜. 완전 뭐 웬만한 거 다 취소됐죠 상반기. 맞아요, 싹 다 취소. 뭐꼭 스와이프 일만 아니라 까데오도 공연이 다 취소되고. 정말요? 뭐 사람 모이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네. 그쵸, 근데 위험하죠. 나도 지금 너네를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아니니까 만나는 거야. 근데 그럼 진짜 뮤지션들 콘서트 같은 것들은 괜찮나요 요즘? 안 괜찮아.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아도이라는 밴드가 알죠. 콘서트가 있었는데 취소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정부에서 아직 그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라 집회도 된다고 딱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보컬 형이 인생 막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 날이니까 신천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길게 살고 봐야 될 일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정말 길게 살고 가야 돼.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이거는 참 많이 성장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일을 할 줄 몰랐더라고요. 지금도 못하잖아. 지금 일을 할 줄은 아는데 그 전에 아예 할 줄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었다. 정말 그냥 그러니까 대표님도 있지만 또 내부 팀장님들이나 뭐 다 같이 일을 제대로 약간 회사처럼 했던 거잖아요.
그 약간 2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그런 거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일을 떠나는 사람으로서 그간에 만났던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클라이언트는 누구였나요? 우선 광고 일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요. 브랜드들이 뭐 선스크린 이런 거 하니까. 네. 근데 쓰레기 같은 클라이언트는 없었어요. 그래요? 의외로 사람 좋았어. 다 젠틀하고 그러니까 일할 때 어떤 부대낌 같은 건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다 입장이 다르니까. 아마도 쓰레기 같은 클라이언트는 그때 없고 쓰레기 같은 누구 브랜드는 엄청 있을까? 욕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나게 된 모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맞다, 길 가다 요리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뭐 그런 사람들 말고는 네, 승준이가 일할 때 막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거기 답도 없어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승준 맞죠? 맞아요. 거의 모든 회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또 방송 찍는다고 또 이렇게 또 몸을 춘 이제 살이시는. 아니야. 아니 사리는 거 아니고 진짜로 별로인 회사가 있으면 별로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스텔바 거기 대만 카스테라. 어쨌든 전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생충에서 네. 대만 카스테라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카스텔라 무슨 상관이냐고? 그 두 주인공이 다 그 카스테라 비즈니스 하다가 망해가지고 망했잖아. 된 거라. 망한 역할로 헛소리입니다. 네.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최고. 어쨌든 저희의 의견 아닙니다. 네. 네. 야, 이런 얘기 왜 유튜브에서 하면 안 된대. 괜찮아요. 어차피. 해보고 뭐 광고 안 붙어. 중국 광고 안 붙어도 돼. 필요 없습니다. 중국 광고가 안 붙는 게 아니라 계정이 정지된 거예요. 계정이 정지되면 장현수를 빼고 하겠습니다. 네, 저를 빼고 하십시오. 네. 자, 이번 주에 뭐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서귀포가 서교동이었잖아요. 서교동에 맛집이 많은데 그 중에 복국이 있어요. 복국이 이제 막 압구정 같은 데서 전 자주 먹었거든요. 압구정에 막 무슨 큰 데 있잖아요. 금수복국. 금수복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랑 비슷한 급인데 10,000원, 15,000원 이런 데가 있어요. 조박사 복국이라고 클래식한데 네.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그리고 막 자꾸 침이 나오네. 혓바늘이 돋아서 그런 걸 거였죠? 호두도 그래, 호두. 진짜 너무 좋아 호두랑. 그 옛날 소련에서 그런 논문이 있어요. 파블로프의 이승준이라고 있어요. 조건 반사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있죠. 어쨌든 그 복국 거기서는 그 복 껍데기가 있거든요. 그 무침을 해줘요 미나리랑 해서. 그렇죠. 그게 원래 15,000원인데 기본이죠. 기본으로 한 번은 공짜로 주는데 그게 기가 막히거든요. 복껍데기 맛있죠. 거기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갔는데 어제 야끼도리 묵이라고 연남동에 약간 오마카세처럼 그 꼬치들이 계속 나와요. 꼬치가. 꼬치를 뭐 이거 고르는 게 아니라 코스처럼 이제 주고 계속 이런 느낌인데 거기 완전히 막 예약을 안 하고 못 가는 데였던 거예요. 야끼도리 묵. 야끼도리 묵. 아까 거기는 조박사 복국. 조박사 복국. 둘 다 홍대권이긴 한데. 그래서 야끼도리 묵은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맥주 한 잔을 오랜만에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예약한 건 아니고 누가 예약해서 따라간 건데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런 경험 자체를 잘 안 하니까 술집 술안 꼬치는 먹잖아. 술이잖아요, 사실은. 술 먹으러 가야지. 배 채우러 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밥 먹으러 그 꼬치집 가긴 어렵고. 음식들 사진은 찍으셨나요? 안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진을 찍으세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유튜브니까. 우리 유튜브지. 음식 얘기할 때 그 사진 찍은 거를 거기 딱 넣으면 되겠다. 이상한 소리는 뭐예요?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컨텐츠가 있네요. 네. 그 여자친구가 듣잖아요. 듣고 저번 주에 자기가 체크 안 했더니 형편없었다.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와. 오빠 지금 유학생 아니 공부나 좀 하라고. 이제 붙어가지고 약간 이제 기다리는 중. 시간이 좀 있구나. 근데 사랑이네. 바빠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안 듣는. 어디 붙었어요? 세인트 마틴. 오. 그게 또 뭐 BA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비리가 있다고? BA 뭐 어쨌든 뭐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학사 석사가 있는 거죠. 지금 학사인가요? 이제 학사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 전에 약간 예비 학사 같은 게 뭐가 있나 봐요. 몇 년이나 거기 더 있어야 되나요? 한 3년 반? 거의 3년 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유지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롱대는 보통 깨지죠. 욕심 버려라. 네. 듣고 있지? 서구 형도 이제 국내 롱디 하셨었잖아요.
국내 롱디? 네. 아, 옛날에 옛날에 광주인가 광주 갔다 계시는 갔다 분이 그랬죠? 많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다 서울에 있었고 네. 고향만 광주. 아, 뭐야? 윤도씨랑 아니, 그러면- 거거든요. 그럼 지독하네. 고향 잠깐 내려갔다 오는 것도 못 참아서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3년 남았으면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쉽진 않겠어요. 어렵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군대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근데도 이제 헤어지잖아. 음. 근데도 성우 형 때는 옛날 3년이었죠. 6년 저 아닌가? 1년 반 했는데 10년 아니 10년? 북한이잖아요. 그건. 북한. 자, 그래서 18방이었습니다. 18방이었어요? 18방은 뭐야? 뭐 무슨- 방인데 18개월. 아, 나 또 소림사 이런 건 줄 알았다. 소림 18방 이런 느낌이잖아. 오, 간지난다. 왜 방이었어요? 그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잘 살아서 그래. 외부랄이구나. 왜 그래? 와, 제가 상상력 뛰어나다. 그때는 그 이렇게 뇌물 같은 게 다 먹혔어요. 아, 네. 비염이 심해서 그랬어요. 비염. 비염이. 네, 그랬다고 합니다. 자, 성우 형의 한 주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그 이사를 했습니다. 아, 봤죠. 이제 가로수길에서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작업실도 그렇고 예전 작업실도 그렇고 가로수길에서만 있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때가 그게 힙했죠, 거기가. 그렇죠. 네, 근데 물 본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옮기려고 막 정리를 이제 이번 주에는 정리하는 주였어요. 근데 그 제가 있는 짐들 중에 그 책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말도 못하죠. 좀 많은 게 아니죠. 이제 이게 포장 이사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 책을 좀 보통 이렇게 포장 이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해주시긴 하지만 책 중에 이제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저희 또 서점을 그렇죠. 위해서 책방이죠. 민트 컨디션을 아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장하느라고 제가 포장하느라고 정말 그 뭐랄까 설거지하는 기분으로 설거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책을 포장을 막 하니까 정말 사놓고 안 본 책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약간 그걸 좀 깨달았고 어제 이사하는 날은 다행히도 그 비가 안 와서 이사 자체는 뭐 큰 무리 없이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정리하고 뭐하고 다시 뭐 바닥 닦고 하니까 해가 지고 한 6시, 7시 되더라고요. 근데 몇 톤 트럭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5톤짜리 2대로 가는 오, 거거든요. 진짜 집 많구나. 근데 5톤 2대로 꽉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제 그 상담해 주신 그 이사 업체분이 네. 5톤 2대는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1톤이 한 4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그 그라운드 웨이브 선호 실장님, 선호 형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니까 이제 그 브랜드의 원단이랑 옷들 재고 그게 사실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해요. 근데 그 옮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2명이서 같이 그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사실 그 면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체감이 거의 2배 정도로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다 쑤셔갖고 물론 많이 버리긴 했지만은 딱 갔더니 정말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공간감이란 게 좀 생겨서 그리고 몇 평이나 돼요? 새로 간 아마 실평수는 30평대일 거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서류에 나온 그런 면적 있잖아요. 네. 그게 40평. 40평? 네. 없네. 네, 둘 쓰기에는 충분히 넘네. 네, 근데 저희가 굳이 넓은 데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은 이제 둘 다 말하자면 작업을 하는 사무실로만 쓰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 일종의 쇼룸을 저희가 만들 생각이라서 쇼룸 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책방. 네, 책방도 만들고 그러니까 책방과 그 옷과 뭔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서울 패션 라디오도 결국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끔씩 저희가 그 젊은 디자이너들 초대하고 하잖아요. 그쵸. 애프터플레이라든지 뭐 등등. 네. 그래서 좀 그런 친구들한테 좀 공간을 이렇게 좀 열어줘서 거기서 뭔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수 있게 가능하면 인테리어를 너무 캐릭터 있게 꾸미지 않고 좀 없게 꾸며서 거의 네. 무신사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거네요. 그런 거는 못 되고요 사실. 어떻게 내가 조만호님한테 거절당함. 그렇죠. 우리 그 위대한 조만호님한테는 네. 비빌 수가 없죠. 그건 아니고 그냥 기획 의도는 비슷하네요. 그냥 재밌는 거를 거기서 좀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했고 또 혼자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언제나 안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상업지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패션 뭐 여러 가지들 뭐 뷰티 외국인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고 근데 제가 간 곳이 연무장길이라는 곳인데요. 그 연무장길 자체는 이제 그 성수동 메인길에 수많은 그 거대한 카페들이
1세대로 처음에 막 생겼고, 예, 과거 공장 뭐 구두 브랜드들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대 이후에 연남동이 좀 그쵸. 뭐가 복잡복잡해진 것처럼. 근데 제가 있는 쪽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좀 약간 짱 박힌 쪽이긴 하죠. 영동대교에 더 가깝고, 음. 예, 그쪽인데, 그래서 고른 거기도 하거든요, 음. 사실. 예, 좀 조용한 느낌 때문에. 근데 어제 그 길을 따라서 한 3-40분 정도 쭉 걸어봤는데, 길이 다 일직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연무장길 자체가 엄청 긴 길이고, 가는 길에 이제 뭐 대림창고 나오고, 뭐 에쿠르랑 카시나 나오고, 제일 끝까지 가면 이제 데이즈드가 하는 맞아. 그 오피스랑 그 1층에 있는 전시공간 퓨처 소사이어티 또 나오고 해서, 아 그래 이 동네 약간 좀 탐험할 재미가 좀 있겠다. 예,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동네를 완전히 옮겨본 게 어쨌든 일 자체가 강남 쪽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옮겨보니까 그 재미로 약간 이 코로나19의 좀 시국을 좀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네. 일부러 바꾼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 저기 어디야? 이 마트로시카 같지 않습니까? 이제 깠는데 하나 더 있고 똑같은 거 하나 더 있고. 똑같나요 지금 느낌이? 비슬라 매거진에서 했던 그 리복 펌피토크라는 건데 어쩌다가 꼽사리로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요거 했을 때 운동화 받았어요? 운동화 줘요? 이런 거 하면? 펌프 얘기였거든요. 네. 저기 신은 거 줬던 것 같아요. 저거 하나 줘요? 네. 괜찮네. 또 뺏어가가지고 남한테 팔기도 그렇잖아. 아 근데 제가 발볼이 좀 넓어가지고 저 펌프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아. 누구 준 거 같아 심지어. 네. 그건 발 사이즈에 비해서 신발을 훨씬 크게 신죠. 그래야 저 원래 발은 70인데 그러니까 사실 완전 정확히는 한 60 몇 되겠죠. 그래 70이 안 될 거야 아마. 네, 근데 원래 운동화 스니커즈 70을 신다가 이게 약간 얄쌍한 스니커즈들을 80을 신어보니까 그게 좀 편해가지고 네, 요새는 그냥 80대 신고 있어요. 발볼이 펌프가 좀 좁지. 발볼이 좀 넓게 나오진 않아. 되게 약간 압박감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산책 컨텐츠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 영상. 계속 올리는 것 산책하는 같은데. 영상. 아 맞다, 유튜브. 제가 또 이것도 유튜브로 나오겠지만은 그 제가 지난 방송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산책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구독자가 48명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느는지. 근데 우리가 예전에 스와이프 압구정 사무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올릴 때쯤에 그 서구가 자기는 이렇게 동영상 찍고 이러는 거 별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이러더니 그 사이에 몇 년 지난 것도 아닌데 유튜브 매니아가 되신 것 같아요. 하나만 두 개네요. 근데 그 산책 그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이제 보통 다니는 길이나 안 가본 길 가면은 약간 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그 오즈모 짐벌을 꺼내가지고 좀 찍어보자. 어차피 걸어 다니는다. 그리고 제가 프로덕션 같은 일 할 때는 사실 로케이션 보러 많이 다니기도 해서 뭐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 외국의 이제 길거리 도시 걸어 다니는 영상들 보면은 그게 좀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초상권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길에서 보면은 짐벌 들고 막 찍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관광객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유튜버들 막 민폐 끼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사실 식당 같은 데 가서 그죠. 네. 근데 이게 낮에 이렇게 한번 좀 명동 같은 데서 싹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근데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괜찮겠다. 외국인 척해요. 네. 근데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이게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찍으려고 하면은 항상 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도쿄 배경인데도 이거 약간 거기 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막 저기 데가 되게 신호코보 아니에요? 신호코보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킹을 안 하잖아요 얼굴을. 그래서 또 그냥 대충 진짜 누가 찍은 거야? 신경 안 쓰고 그냥 찍는 거 모르는 같아요. 사람이? 노마딕 앰비언스라는 사람인데 엄청 제가 좋아하는 이 거리 이 계열의 대장 중 약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구 형이 이런 걸 찍고 있어요. 그냥 갚는 거. 서구 거를 보여주지 왜 이상 남의 걸 맞아. 보여줘. 서구 형 거 보여줘요. 그래. 미투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확실히 방송은 이게 좋네요. 뒤에서 뭐가 나오니까. 화면이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꽤 잘 보이는 것 같던데 아까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근데 잘 보여. 저는 약간 제가 저 산책을 해보는 걸 찍겠다고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유튜브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약간 흥미가 생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2006년부터 좀 어릴 때 서울에서 패션 스트리트 스냅을 맞죠. 그 블로그로 찍을 때
이제 저는 그게 막 패션이라기보다 약간 아카이브처럼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산책의 네. 영상입니다. 그런데 괜찮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판형이 크면은 멋있어 보여요. 네. 무조건. 근데 이것도 4K예요? 네, 이것도 4K이긴 한데 4K 24프레임으로 찍은 건데 저는 그 DSLR 같은 게 아니라 그 오즈모 포켓으로 찍으니까 사실은 밤에 찍으면 노이즈가 좀 어두워서. 있어요. 네. 근데 뭐 알겠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괜찮네요. 네. 성수동에서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도 40몇 명은 좀 빈약하긴 하네요, 그죠? 아 근데 많이 늘었어요. 제가 0명에서 시작했으니까. 많이 늘었네. 모두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46회 긍정적으로. 올랐네. 네. 호두 TV는 어때요 요즘에? 9명인가? 아니 호두 TV 아니고 그 틱톡에서 하잖아요. 아, 틱톡은 그래도 100몇십 명 팔로우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되게 기대가 큰데 왜 그 콘텐츠가 계속 안 올라오는 겁니까? 아, 유튜브는 이게 손이 많이 가요. 틱톡은 금방금방 되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호 형은 그러면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저는 요즘에 약간 좀 비상시국이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회사 거의 뭐 난리도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직원들 거의 반 이상이 이제 다 재택으로 돌려가지고 없고 또 뭐 그러니까 사실 재택이라는 게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은 그쵸. 계속 해야 되는 전제인데 그게 얼굴 안 보고 뭐 이메일로만 하고 뭐 이러는 거 쉽지 좀 않죠.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메신저, 뭐 슬랙 없지가- 같은 거 그런 거 다 쓰죠. 하는데 네. 예. 좀 그렇고 계속 뭐 비상회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다가 결국은 버티다가 이번에 마감하고 나서 상반기 트렌드를 좀 조정을 좀 대폭 했어요. 그냥 올해 원래 타겟대로 그냥 나는 지탱해 보겠다. 계속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하고 뭐 멘붕이죠 뭐 일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왜냐면 이게 저는 이 신천지를 열어주기 전까지는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네. 약간 잠잠해지고 있었잖아요. 네. 며칠 한참 동안. 초반기였죠. 네, 안 나오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뒤로는 완전히 뭐 속수무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오프라인의 큰일이에요, 상황. 진짜.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저 이제 그 다시 확산이 되기 시작한 무렵부터 매출 곡선에 이제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건가요? 이제? 네, 맞아요. 특히 대구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구 쪽은 거의 살롱들이 한 30%는 아예 문을 그냥 안 연다고 하고. 그쵸. 거기도 네. 대면 접촉을 맞아요. 예. 엄청나게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실 미용실이. 그리고 뭐 반 이상에 되는 그 살롱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업사원들 오지 말아라. 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니까.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회사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발빠르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매일매일 그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 그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율성으로 근데 뭐 무조건 오늘 재택근무야 이제부터 일주일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면에서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편인데도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좀 불만들이 또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모든 거를 다 뜻대로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 와중에 또 사람을 잘 만나지 않잖아요 요즘에. 근데 또 중요한 분께서 식사 또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누굽니까? 그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엔 얻어먹는 자리였는데 얻어먹어야지. 네. 먹어야지. 그렇죠. 아 성호 형은 사준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거의 같아요. 이건희쯤. 아 이건이구나. 이건이네. 아버지 아닙니까?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제 아유. 형이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분 안 잘 하셨잖아요. 안 들어가셨네? 네네. 잘 나가는 분이신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모시기도 했지만 이제 한번 본인이 사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전 직장 상사.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는 연락도 안 해요. 인성. 아는 체도 안 해요. 내가 길에서.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런데 이번엔 그 민글스라는 데를 갔어요. 아, 알아요. 거기가 괜찮더라고요. 그 졸라 유명한 한식 맞아요. 오마카세 이런 건가? 예, 예. 아, 이거 한식 뭐 참치를 뭐 어떻게 했다는데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막 계속 그 새로운 디시가 나올 때마다 먹을 때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맛인 거예요. 그래서 참치인데. 아니, 그러니까 다 참치가 아니라 참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한 2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 진짜 요만하게 요만하게 막 한 2, 30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언제 먹고 배가 부를까 했는데 배가 진짜 많이 부르고 다 먹고 나면 코스가 그렇죠. 2, 30개를 만들면 얼마인가요? 밍그스 꽤 비싼데. 가격도 그게 한 50만 원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데려가요. 뭐? 다음 회식은 정신 거기서 안 하는 차릴래? 거예요. 뭐? 닥쳐. 밍그스가 비싸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잉글스 띄워주는 거구나. 오너 셰프가 그 계속 여기서 요리를 하시더라고, 이 집은.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슐랭 받지 않았나요? 미슐랭 가이드 2스타고요. 그쵸. 2스타에 계란말이. 저 스타 맞나요 근데? 약간 맞아요. 기호 암호 같은데. 네. 20202 20년 기준으로 2스타고 디너가 18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사줘요. 괜찮네. 막말하게. 예약이 많이 돼 있겠다. 그래서 요런 줄래? 계란말이를 판다고 합니다. 코딱지만한 그런 요리들이 이렇게 이런 거 나왔어요? 소스로 나옵니다. 아니 매번 다르대요 이게. 약간 그 뭐냐 좋네. 그랬지잖아 실패했다. 고맙습니다. 좋게 봐줘서. 내가 만든 식당은 아니지만. 가끔은 근데 이런 거 먹을만 해요. 그쵸. 파인다이닝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되게 좋죠. 이게 뭐 단순히 요리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공간에서 어떤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를 즐긴다는 게 또 매력이 있죠. 제가 지금 코로나에 옮더라도 이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코로나 얘기하니까 저는 가끔씩 그 제가 피우는 전자담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밖에서 기침할 때 기침 조심해야 돼요. 되게 신경 보입니다. 쓰잖아요. 안 네, 돼. 그러니까 막 심지어 막 택시 타고 있는데 기침을 하려고 보통 같으면 마스크 끼고 있어도 하는데 막 삼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기침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뭔가 좀 그쵸. 좀 민망하죠. 이제. 그리고 마스크 안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그쵸. 근데- 마스크 안 낀 사람 보면은 약간 눈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저건 봐라 이 느낌. 그러니까 왜 안 꼈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출퇴근할 때 최근까지 이제 강남역 쪽으로 이제 출퇴근했었는데 거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은 모두가 마스크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쓰고 다녀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하긴 바꾸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뭘로 바꿀까요? 성우 형 유튜브로 사진으로 바꿉시다. 바꾸는 유튜브로. 저희 그걸로 바꾸시죠. 우리 팟캐스트. 어쨌든. 아무튼 제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윤수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잠깐만요. 야 방송 중이잖아 지금. 그래 이거 하면 안 돼. 인스타를 보고 있었네. 자, 저는 제가 한동안 이제 그 계속 이제 바깥에서 일을 했었는데 요번 주로 끝납니다. 이제 요번 주로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내근을 하게 되었어요. 꽃보지 끝났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은 다 끝나죠 결국. 그러니까 귀향살이가 끝난 거예요? 귀향 그렇죠. 귀향이 끝난 거죠. 저는 근데 그 귀향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주차장 빵 갈 뻔한 그 기간 동안에만 잠 임시로 한 거였거든요. 안에 있으면 제가 이제 사고를 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밖으로 내보낸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네, 어쩐지 빵을 안 가시더라고요. 현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안 다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이제 본사로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있던 일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각 현장별로 이제 뭔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근무자분들한테 이렇게 이거는 뭐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걸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드리고 뭐 그런 일들 했었죠. 메뉴를 네가 만들어요? 네, 제가 만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안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제가 첫 이제 시작하는 이제 사업부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매뉴얼도 이제 제가 만드는 거죠. 사실 제가 주차장에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프로젝트 리더 같은 역할을 한 거군요, 이게. 테스크포스에. 그렇죠. 테스크포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파견 그러니까 그 필드에 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그 안에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인 건데 우리가 안 해본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제 다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한 거군요. 체득을 하면서 네. 매뉴얼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세가 사원으로 입사한 척하면서 이제 배우는 것처럼. 그렇죠. 위장취업. 저는 재벌 2세는 아니고 그냥 2세. 그냥 장호태 씨의 2세이고요. 장호태 안명숙 씨의 2세입니다. 그분들. 거기까지 갔어. 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서는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좀 확실히 아쉽다. 네, 이 좋은 이 개꿀 보직을 두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거 참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조용한 걸 좋아해요. 이제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좋은 시절이 다 끝났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은 재택근무 안 하나요? 여기도 그 선택적인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일괄 적용은 아니고 이제 뭐 신청자라든지 뭐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선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보직에 따라 갖고 다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보직이 있고 뭐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불가능한 뭐 직군도 있고 뭐 영업 조직은 이제 좀 그게 좀 불가능하죠.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죠. 건물이 어디예요? 저희는 그 성수동에 있어요. 그 성수동에 그 서울숲 A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셈타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셈타워를 폐쇄하겠다. 뭐 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워낙 사람 그 많이 회사- 들어오니까.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막 확진자다 그러면 그쵸, 건물 그쵸. 전체를 또 폐쇄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말한 대로 집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기계적인 설비나 이런 거가 집에서 모바일로 풀리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회사들이 저희 같은 이제 IT 회사 말고 보통 회사들은 그 보안의 수준이 굉장히 삼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이제 그 자료에 접속을 하려면 이제 내부망 이제 VPN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밖에서는 이제 일을 못 보죠. 이제 밖에서도 돼요. 그거는 되는데 이제 IT 팀이나 뭐 이런 데는 아니 안 되는 데들이 많다고. 아, 예. 죄송한데 저 뒤에 광고가 신천지가 애플과 닮아 있다고. 저거 뭡니까? 저런 거 해도 되나요? 이거 왜 띄워놓고 하는 거야? 뭐 아무거나 띄우래매요. 아, 근데 그 이거야? 저 유튜브 광고가 너무 영상 같은 웃겨서. 거 띄우라는 거지 나는. 아까 빌딩 얘기하셨잖아요. 빌딩 폐쇄. 네. 저번 주에 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뭐 브랜드 컨설팅 비슷한 거 뭐 의뢰가 들어와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화상 미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화상 미팅을 하려고 이제 10분 전에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만 자기는 지금 방진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회사에서 확진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자가격리 되니까 월요일날 연락드리겠다고 미팅이 취소되고 다 자가격리 됐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되게 진짜로. 많이 생겨. 백화점들도 뭐 수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 대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거의 제일 많이 그 신천지 여파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진상이다. 이게 약간 일요일 아침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네. 아니 준비할 때는 무슨 계속 패션 막 영상 이렇게 틀어놓다가 방송 시작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더요. 아니 하지 말라면 더. 청개구리 스테이크 더요. 저희 제 여자친구가 저기 프레스 센터에 다니거든요. 삼성동? 저기, 아니 그 삼성동 말고 저기 광화문. 광화문. 아. 프레스 센터 건물에 있는 곳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 그 건물에 이제 관리 스태프 중에 그 신천지 그 신도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각 거기 입주자들한테 이제 그 공지를 띄운 거야. 우리 그 전체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 있었다. 다니는 사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저희 제 여자친구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그냥 자율로 돌렸어요. 출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그냥 자율로 그 얘기가 돌렸어요. 갑자기 생각이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들은 건데 신천지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 저희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예요. 이만희 사랑해. 이만희 사랑해요. 요즘에 무슨 그 신천지가 또 위장 어떤 교회 같은 것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배포하고 뭐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린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봉사 활동 센터 뭐 그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앱이 있는데 갑자기 저 같이 사무실 쓰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건물 4층인데 그 밑에 층이 원래 그 신천지 관련이었다는 거예요. 정말요? 있거든요. 근데 비어 있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나가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끔씩 보러 오는데 이제 사무실을 구하러 보러 오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앱에 뭐 나왔다고. 우리 건물이? 예를 들어 발레 파킹 하시는 분께서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사실이냐 신천지 여기 있냐 물어보고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거기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없는데 그 앱에는 지금 신천지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상한 종류의 피해도 또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거 봤는데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만 제가 맨날 가는 카페 3층 4층이 신천지더라고요. 아 이상한 거 좀 그만 들고요. 자 그러면은 뭐 저 얘기 다 한 거예요? 장혜진 교수? 아, 네. 지난주. 그럼 아. 댓글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담배도 못 피고. 유튜브가 불편하네 이거. 요즘 하지 마. 네. 댓글 많은데 댓글부터 읽으시죠. 아, 댓글 읽어줘요. 네, 댓글 한번 보시죠. 이거 화면을 좀 키울 수 있죠. 아 진짜. 산만해 이거 좀 옆에서 방송 안 하고 말이야. 포기하세요. 자, 댓글이 엄청 많아요 이거. 아 그래요? 카우보이님입니다. 네. 정점님 3부작의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저도 한마디 얹고 싶지만 너무 중복일 듯 싶어요. 중복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좋은 얘기는 겹쳐서 많이 하는 본인 게 위주 좋은 얘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네요. 패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모두 안전하게 무탈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나라 바이러스야. 정말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에스노운에서 부르막심님입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이 몰입감 무엇인지 출퇴근길에만 들었는데 이번 주는 일을 못해버렸지 모양 빠끄. 이를 못해버렸지 뭐야 이래야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굳이. 아무튼 제가 봉준호였다면 당장 시나리오 쓰자고 구두 계약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부두계약 같은 건 기원입니다. 구두 싫어하시잖아요. 네. 운동화 마시나요? 서브프라임의 비자금 세탁이라니 리얼 페이크 다큐로 적당해 보입니다. 앞으로 성호 형님을 더 존경하게 될 듯 싶습니다. 실패의 피라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나는 실패계 대어야? 한 빠가사리 정도는 되죠? 아이씨. 잘하네. 아직도 맨님입니다. 저는 정전무님 시리즈 중 3부가 가장 백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인간미가 느껴지는 3부였습니다. 정전무님 화이팅, 대구도 화이팅입니다. 프롬 도쿄 282님입니다. 서페라 30화 잘 들었습니다. 복싱 남녀부터 서페라까지 들었던 화 통틀어서 가장 긴장하면서 들었던 화 같습니다. 그 정도야? 이거 왜 긴장하면서 들어요? 왜 근데 긴장하지? 진짜로 저희 이제 방송 옆에 하트 있잖아요. 하트가 보통 7, 8개 정도 찍히거든요. 18, 19개 막 이래요.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네요. 8개니까 한 100몇 개 나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엄청납니다 텐데. 지금. 정전무님의 주옥 같은 명언들이 가득 찼던 화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사업이란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함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망하는 길이라고 하신 부분이 너무나 공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건 비영리 재단을 무시하는 일이죠. 저희 회사 사장님도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생각나기도 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오늘 못 읽지? 서군님도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회사 내는 전쟁터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라는 말에도 큰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30화는 회사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기억나고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말이 이상하니까 못 듣는 거군요. 네. 그러고 보니 윤수님이 저랑 동양분이신 점에 놀랐어요. 세상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죠? 지옥 출신이구나. 청주? 케냐. 다음 화에 왠지 라프의 프라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코비드19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2부에서 패션 단신들 한번 쭉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추가한 내용이 있어서 대댓글을 답니다. 서페라 19이신 서사무엘님의 한국 대중음악상 2020 최우수 R&B 앤 소울 음악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서페라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오면 좋겠네. 앨범이 좋아요. 네. 사무엘이 되게 요즘에 여러 가지 뭐랄까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성민 씨, 사무엘 씨는 근황 어떠신가요? 축하한다니까 고맙대요. 그 정도? 근데 나하고 비슷하네요 이제 둘이 관계가. 그런데 비슷해요. 아니 저보다 친하신 것 같은데. 멀어졌군요. 업무적으로 연결된 거는 이제는 없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연락할 게 없죠. 그냥 가끔 봐요. 근데 우리가 되게 특이한 사이되니까요. 서로 같이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둘은 있을 수 있겠구나. 둘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일하는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자주 또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게 없는데 서로한테 안 좋은 관계 아닌가요? 해를 끼치고 있군요 서로한테. 좋습니다. 무익한 나락으로 관계. 떨어지는. 서로 무익하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레스이스 모모님입니다. 정전무님 인생의 진리를 담아갑니다. 인생의 진리지. 붉은 이빨님입니다. 이번 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생민. 김경식 같은 그런 거네요. 김경식인가? 김생민도 했었죠.
인생 여정 1, 2부보다 더 빠져들어서 들었네요. 정성훈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유튜브도 기대하겠습니다. 망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망한 느낌. 아, 네. 네, 성호 형은 걷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갖고 저번에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야 씨발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꽃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너랑 같이 식당 찾아가는 길이어서 그랬습니다. 자, 트럼프 도쿄 파리님입니다. 아, 이거 이름 잘 지었네. 트럼프 느껴 말이. 짭종들 튀어나라고 하셔서 오래간만에 댓글답니다. 성우님 인생 여정 3부작 기승전결이 한편의 영화 같네요. 힘든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관조하셔서 마냥 웃으며 들었습니다. 스피노프 이혼 이야기는 바라면 안 되겠죠?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닥쳐.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어른도 멋지지만 실패담을 포장 없이 이야기하고 비록 불가항력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지만 큰 실패의 결과에 책임감 있게 끝맺음하는 모습도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책임을 다진 건 아닙니다. 회피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당시 성우님 또래인 지금의 제가 성공을 그리며 창업에 도전하는 것 자체에 모두의 실패의 모습을 외면하기만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창업을 준비하시나 봐요. 아, 하셨는데 뭐 도전하는 실패를 거 뭐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창업에 도전을 해서 막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그것들이 이제 실패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외면해야죠. 그럴 수 있다. 하고 들었습니다라고 그리고 합니다. 마이크 있다고 치지 말라더니. 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존나 쳐요. 자기는 예외죠. 보통. 네. 디자인을 하다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엉뚱한 결과물을 마주하고 패닉할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실패의 기운을 마주하고 개선해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중요한 말이네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불안한 요즘이었는데 귀중한 경험담과 조언 되새기며 다시 돈벌이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큐컨버스님입니다. 이번 편 진짜 역대급이네요. 마치 자서전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패널분들도 각자 40살이 되는 해에 돌아가면서 인생 여정 특집해주세요. 아쉽게도 이런 큰 성공이 없기 때문에 큰 실패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40살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도 저 5년. 5년 남았으면 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성우 어마어마한 실패할 수 있죠. 다음 달 이제. 네. 3년이면 엄청난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작했던 기점부터 이제 네. 사업 이제 엑시트한 시점까지 몇 년이었죠, 그게? 총 10년입니다. 됐다. 난 다행이다. 10년 안 남아서 못 망하겠다. 자, 그리고 카이도모님께서 시원하게 3,000원 쏴주셨어요. 이거 야. 이제 유튜브인데 리액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약간 내 그 3부 듣고서 약간 적선하는 느낌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1부에 1,000원씩 3,000원. 네. 자, 써니블루님입니다. 여태까지 방송들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에피소드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라고 감동까지. 말씀해주세요. 자,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은 네. 여기까지고 지난화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인기가 참 좋긴 좋습니다. 원래 옛날 얘기를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듣는 건 재밌잖아요. 네. 계속 실패하시고 실패 얘기 계속 해주시면 안 되나요? 천재다. 소름 돋았다 방금. 그러니까 좀 사소하게라도 좀 실패 좀 하시면서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했는데 서버 다운되고 막 이런 일진성도 진짜 있네. 재밌지. 네, 그때도 그 기운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썰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털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 그 얘기 한번 했었죠. 나중에 한번 털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주간에 있었던, 한 달간 있었던 뉴스거리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 화장실 가야 돼.